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당뇨병에 좋고 내장 지방을 빼주고 다이어트도 되고 항암 효과도 있고 노화도 막아주고 바이러스까지 억제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그게 설령 비싸고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찾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비싸지 않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쉽다는 건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좋다는 계피입니다. 그래서 계피하고 찰떡궁합이 될 수 있는 다른 건강식품을 더해서 아주 특별한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강이 계피랑 좋다, 대추가 좋다, 이런 건 많이들 아실 테니까 아주 색다른 하지만 건강한 재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에 혹시 깜빡하셨으면 저희 건강한 동행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다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요, 이 명절 때 할머니 댁으로 막 친척들이 모이죠. 그러면은 이런저런 음식들을 만들면서 식혜랑 수정과를 진짜 이 이따만한 항아리에다가 만들어 놓고 먹고 그랬는데요. 사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수정과는 죄다 안 먹고 식혜만 먹어서 항상 식혜가 먼저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는 수정과에서 나는 계피 냄새가 왜 이렇게 싫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입맛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식혜보다 수정과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향긋한 계피 냄새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계피는요,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좋다고 해요. 미국의 휠링 제스위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계피 냄새를 맡으면 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15분마다 한 번씩 계피 냄새를 맡게 했더니 피로감도 덜하고 운전 집중력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근데 계피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 200만 명?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그마치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게 정말 큰일이죠. 대한당뇨병학회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뇨병하고 그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둘을 더한 사실상의 당뇨병 유병률이 26.9%나 되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26.9%라는 수치가요, 쉽게 말해서 4명 중 1명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나라건 간에 이 배고픈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나면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이 찾아오면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악명답게 이 다른 병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합병증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실명 원인 1위, 당뇨 망막증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계피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당뇨병 예방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이미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입니다. 보통은 그냥 뭉뚱그려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게 제2형 당뇨병이거든요. 1형 당뇨병은 혈당을 내려주는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라 하면 거의 다가 2형입니다. 2형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양이 적거나 인슐린이 혈당 조절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인슐린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나옵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를 내는 성분이니까 얘들이 어디서 방황하거나 옆길로 새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육에 있는 세포나 간처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포도당이 가야 됩니다. 그걸 가이드해 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인데요. 근데 제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해서 포도당이 갈 곳을 못 찾아요. 그래서 포도당이 어디로 가야지 하면서 혈액 속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근육에서는 에너지가 모자라고 반대로 혈당은 높아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에서 방황하는 포도당을 데리고 필요한 세포로 보내주는 포도당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좋고요.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가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 아니면 혹시 내 뱃속에 내장 지방이 많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요, 계피를 적정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피가 지방에 열을 내서 칼로리로 소모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뱃살도 그렇고 내장 지방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참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계피까지 꾸준히 드시게 되면요, 피하 지방 그리고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피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밝혀지기도 했어요. 꽤 오래전이죠. 2000년대 중반에 미국 농무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실험 참가자들한테 계피 추출물을 40일 동안 꾸준히 주어봤대요. 그랬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30%까지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30%나 내려간 거면, 그래서 오늘은 당뇨에도 좋고 지방 제거, 특히 중성지방 제거 효과가 뛰어난 계피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귤 껍질을 같이 써서 귤 껍질 계피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아주 쉽고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은 직접 만들어서 드셔보시면요, 앞으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임산부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한꺼번에 계피를 너무 많이 먹어도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루에 한 잔씩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계피 50g을 큼지막하게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린 귤 껍질 50g은 잘게 갈아서 육수망에 넣은 다음 가루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실로 묶어주는데요. 그리고 나면 두 재료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 동안 끓인 다음 하루에 한 잔씩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요. 왜 계피에 말린 귤 껍질을 같이 넣었냐면요, 귤 껍질에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가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노화를 늦춰주는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차에 함께 넣어 먹으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새 날씨가 정말 너무 춥죠. 이럴 때일수록 오늘 알려드린 귤 껍질 계피차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죠. 풀 냄새, 나무 냄새, 바다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아니면 섬유 유연제 냄새처럼요, 이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석유난로에 쓰는 등유 있죠,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늘 왜 제가 시작부터 냄새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바로 계피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계피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건강한 재료들이 총출동하는 날입니다.
계피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한 동행TV 카카오 채널에서 앞으로 매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4월은 추첨을 통해서 카무트 쌀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품도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배송비도 당연히 무료죠.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화면 아래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새해 소망이자 새해 목표 부동의 1위가 다이어트죠. 근데 아쉽게도 성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야지 생각하다가도 먹다 보면 자꾸 많이 먹게 되는 분들 계시죠? 그럼 식사하시기 전에 계피 냄새를 살짝 맡아보세요. 계피 가루는 코로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통계피로 하셔야겠죠? 이게 실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요. 계피 냄새를 맡고 나서 밥을 먹으면 식사량이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계피가 우리 몸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냄새 하나만 가지고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네요. 자, 첫 번째 재료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볼 텐데요. 우선 계피 60g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깨끗하게 닦아줘야겠죠? 계피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기가 쉬우니까 물에 담가서 솔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후딱 씻은 다음에 물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계피를 챙겨 먹는 게 맛이나 향이 좋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요. 사실 건강 때문에 드시려는 목적이 제일 크잖아요.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월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로 가면서 늘어나거든요.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계피를 먹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계피에 신남산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재료 계피 손질이 끝났으면 두 번째 재료 생강을 손질할 차례입니다. 생강도 계피랑 똑같이 60g 준비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겉에 묻은 흙이랑 이물질을 없애줘야 됩니다. 껍질은 따로 안 벗겨도 괜찮고요. 얇게 썰어서 생강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생강은 감기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 진저롤이란 성분 때문에 열을 내주다 보니까 겨울에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기운 내라고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네, 그죠. 삼계탕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그 삼복더위에 열을 내는 인삼이랑 한약재까지 넣고 펄펄 끓인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열이 많이 배출되라고 땀을 흘리게 만들고요. 열이 덜 만들어지게 하려고 대사량은 낮추려다 보니까 왜 우리 여름에 엄청 더우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게 다 인체의 신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열을 덜 만들고 배출만 하려다 보면 몸속은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거죠. 오늘 생강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강편을 썰고 나면 할 일이 딱 하나 남는데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놔서 전분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오늘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300% 건강 천연 수정과거든요. 왜 300%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생강의 전분기가 너무 많으면 다 만들었을 때 맛이 조금 텁텁하고 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만 담가놨다가 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재료 말린 대추입니다.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추는 씻는 거 말고는 따로 손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얘는 주름 사이에 지저분한 게 좀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솔로 깨끗이 구석구석 양치질한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주재료는 손질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물 1.5리터에 준비한 재료들을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체질상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좀 더 우려내셔도 괜찮겠죠? 근데 끓이는 동안 좀 더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남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배출을 위해서라도 계피를 챙겨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 독소 중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바로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 지방이 단지 배가 나와서 뚱뚱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에 달라붙어 있는 내장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게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이란 얘기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계피가 내장 지방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장 지방은 살에 붙어 있는 피하 지방이랑 다르게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계피는 체온을 올려주기도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지방이 좀 더 쉽게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생강도 같이 나왔잖아요. 생강에 들어있는 쇼가올이란 성분도 내장 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가만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수정과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만을 걱정할 만큼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계피랑 생강으로 건강 음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 건강, 지방 배출, 그리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3가지 재료를 다 넣고요. 그래서 300% 건강 천연 수정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끓였으면 건더기는 빼고 수정과만 따로 옮겨 담아주세요. 계피 계속 담가두면 한두 끝도 없이 진해져서 나중에는 너무 독해서 먹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파는 게 카시아 품종 계피인데요. 뭐든지 과하면 몸에 안 좋긴 하지만 특히 카시아 품종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임신 중에 계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끓인 김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에 한 잔씩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계피가 혈당 관리에 좋다고 하는 건 여기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로 밝혀져서 그런 건데요. 40일 동안 계피 추출물을 먹었더니 혈중 중성지방이 최대 30%나 줄어들었답니다. 중성지방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에 하나라서 계피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잡티랑 여드름 없애는 데 좋다고 계피랑 꿀 섞어서 얼굴에 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계피가 혈관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계피를 건강하고 간편하게 꾸준히 챙겨 드시고요.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피인데요. 오늘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계피 먹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몸속 지방을 녹이는 계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한테 제일 친근하고 익숙한 한약재가 계피가 아닐까 하는데요. 약으로도 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위험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계피가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미국에서는 최근까지도 계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계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피를 바나나랑 같이 드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아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하죠. 당뇨를 없애기 위해 계피와 함께 먹어야 하는 과일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피 끓인 물은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계피물을 마시는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예방에 계피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앓다 보니까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도로에서 과적 차량을 엄격히 단속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를 파손시키고 다른 차에 위협을 주기 때문이죠.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뇌혈관처럼 약한 부분이 망가지면 뇌졸중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피를 바나나랑 같이 먹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데요. 당 성분이 많다는 바나나의 단점을 계피가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아주 약간만 뿌려서 드시면 좋은데요. 만약 매일 드신다고 하면 중요한 건 양입니다. 절대로 많으면 안 되고요. 우리 귀 팔 때 쓰는 귀후부개 있죠? 그거 2스푼 정도입니다. 귀 파시던 걸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양이 적다는 거니까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계피가루 드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계피가루를 잘못 삼킨 어린아이가 질식사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피가루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이 폐로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이 계피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폐 점막에 달라붙으면 염증이 생기고요. 염증이 방치되다가 폐렴으로 번지거나 영구적인 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이시라면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겠죠. 절대 계피를 가루 상태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계피의 숙제를 바나나가 거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혈관 안쪽 벽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메꾸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으면서 두꺼워지니까 그만큼 혈관이 좁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상처의 주범,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껍질을 벗긴 150g짜리 바나나 한 개를 먹게 되면요. 500g 이상의 풍부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서는 칼륨 섭취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바나나는 칼륨을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바나나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사이 계피는 무슨 일을 할까요? 계피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2 수용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관 내벽 세포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세포가 더 단단하게 붙어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노화는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없애기도 하는데요. 60대가 넘어가면 20대보다 3분의 1가량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계피를 바나나랑 같이 먹게 된다면 모세혈관을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계피랑 같이 드시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상의 짝꿍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쉽게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상황이 썩 좋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작년에 내놓은 고혈압 팩트시트 2022 자료가 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에 달하는 1,497만 명이 해당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영양 과잉의 시대, 특히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처럼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잔뜩 들어간 음식, 이른바 저질 식단이 보편화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피를 사과랑 같이 먹는 것이 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사과 자체도 당 함량이 높아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과를 그냥 먹는 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계피를 같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1세기 초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는데요. 당시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미국인들의 국민 간식 애플파이 때문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엄청 달아서 혈당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애플파이를 먹은 사람들 중에 혈당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보고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계피를 넣은 애플파이를 먹은 사람들의 혈당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앤더슨 박사의 이 논문은 2003년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소개되면서 사과랑 함께 먹는 계피가 혈당을 낮춘다는 사실이 검증된 건데요. 계피는 맛이 참 독특하기도 하죠. 향긋하면서도 맵지만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계피에는 당 함량, 쉽게 말해서 설탕 함량이 0이라는 겁니다. 사과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찰떡궁합 계피. 당뇨 예방을 도와주는 건강 간식으로 제격이겠죠. 끝으로 계피를 끓여서 차로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내장 지방 제거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건 대학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계피가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처럼 하루 종일 드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계피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물 1리터에 통계피 5g만 넣고 끓여도 충분하고요. 하루에 한 컵만 드셔도 될 텐데 언제 드시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빈속에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저녁 식사를 할 때라고 하는데요. 계피가 소화액이 잘 나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잠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거기에 뱃살이랑 내장 지방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니까 오늘 저녁에 따뜻한 계피차 한 잔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몹시 위험하면서도 훌륭한 보약이 될 수 있는 두 얼굴의 계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